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나눠야 될 얘기는 지역적 특색을 살린 정책과 그 다음에 소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지역적 특색을 살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완주만의 특색을 가진 거고요. 소통하는 방법도 완주에 소통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답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뭐 10가지를 말씀드린다고 본다 보면 그 중에 한 가지가 공주하고 좀 비슷한 게 있다 하면 공주에서 벤치마킹 해도 되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이런 그 관계를 통해서 공주의 정책, 공주의 어떤 이런 그 균형기촌에 대한 어떤 좀 본받을 점이 있으면 저희도 완주에서도 흡수해서 그런 또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완주 균형기촌 지원센터는요, 여기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에 이쪽으로 사무실이나 이런 강의실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고요. 그 전에는 여기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본 건물, 그 다음에 또 그 체류형 주택이라고 해서 10가구의 빌라를 가지고 있는 그 텃밭과 그 영동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요. 또 균형기촌 활성화를 위해서 또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공간으로 2023년도 11월 달에 이쪽으로 옮겨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5년도 올해 그 신년회 할 때의 모습인데요. 약 한 160명 정도 저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단체 사진 찍은 모습이고요. 제가 여러분들 드릴까 이게 한 짧게 한 15분 정도의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균형기촌의 성과는 사실 중요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그게 크게 어떤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혹시 여러분 시작하기 앞서서 전국, 대한민국에서 균형기촌의 진심인 곳, 그리고 균형기촌의 성지, 균형기촌의 메카, 그다음 또 균형기촌에서 정말 꼭 그 선도적인 도시는 어디일까 혹시 아세요? 손 들고 해주십시오. 자, 저 끝에 모자 쓰신 분. 완주. 아닙니다. 땡입니다. 예? 고창 땡입니다. 예. 또 하나는 또 손 들고. 예, 선생님. 상주, 또 보령, 또 자 228개의 지자체가 있는데요. 다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네. 자, 또 손 들고. 예, 완주군 또 아닙니다. 땡입니다. 공주시예요. 그렇죠. 어머니 잠깐 나오시죠. 엊그저께 짠 들기름하고 저희 선물 좀 넣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로 오세요? 그죠? 자존감을 충만하고 자신감을 충만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주시가 최고입니다. 그죠? 그런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막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발전이 굉장히 더딥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 내려오실 때 막 서로 챙겨주고 할 때 볼 때 공주도 정말 좋은 도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얼마나 좋은 도시면 공주들만 살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완주 균형기촌의 우수 사례, 균형기촌의 유입 현황, 이음 그리고 동행. 아마 소통에 좀 가까운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완주 균형기촌 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국에서 어떤 그 농식품부에서 조사하는 걸 보면 항상 10등 안에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사례는 저희는 지적 특성이 있습니다. 지적 특성이란 뭘까요? 전주라는 전국의 어떤 도시를 동그랗게 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유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게 비유가 되겠냐 싶으면 경기도, 서울과 경기도, 그렇죠. 예. 서울과 경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균형기촌이 42만 명 정도 균형기촌 하거든요. 그 중에 어떤 그 경기도가 12만 명 막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좀 전북에 한 2만 명 정도, 저 2023년 통계까지는 2만 2천 명 정도 왔거든요. 그 중에 한 37% 정도, 8,300명 정도가 완주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닭이냐 달걀이냐가 먼저 문제겠지만 사실 그 지자체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공주에 가셨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강한 한방, 암인데 아픈데 나를 낫게 해주는 공주. 그러면 다 상관없이 갈 수 있겠죠. 그지만 그게 아니고 뭔가 필요해서 간다든지 뭔가 내가 만족을 하는 삶을 하려면 뭐가 있을까요? 주거 문제, 문화, 교육, 환경, 어떤 관광 여러 가지를 맞춰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로 점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공주시하고 완주하고도 같이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역 특성이 있고요. 지역 축제, 공익부스를 운영합니다. 저희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공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귀농귀촌은 어떤 물건을 팔고 떡볶이 뭘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축제가 일어나면 공익적으로 접근해요. 우리 아시면 알겠죠? 축제하면 그 입구에 가보면 119 이런 거, 현대자동차 이런 식 공익적인 부스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고요. 대학 연계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는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또 교수님들 여기 강당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여러분들 같이 귀농귀촌인들을 소통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프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우리가 모아주고 저희는 그 모아주는 것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오시면 옆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정도 그 정도만 하고요. 대학에서 전부 다 준비해서 옵니다. 여러분 혹시 치유농업 관심 많으실까요? 그 다음에 그 반려견, 예를 들자면 관련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쪽에서 전부 다 와서 강의를 합니다. 저희는 사람만 모아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 귀농귀촌 유입 현황인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게 오늘 주제가 이럴 건데요. 2024년 기준 15,713가구 19,654명이 전북으로 왔거든요. 근데 보시면 완주로 30%가 왔어요. 그러니까 약 3명 정도, 10명 중에 1명, 3명 정도는 완주로 오거든요. 그건 고무적이고 좀 뭐랄까, 완주 30%면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빼면 13개 시군인데 그 중에 30%가 완주로 온다고 참 대단하겠네. 근데 한번 결과물 볼게요. 저희는 전년 대비 12% 감소했고요. 전년 대비 귀농 인구는 18%가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10만 명이 넘었거든요. 인구가. 여기는 저희는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닙니다. 인구가 계속 220명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참 창피하게도 귀농귀촌 인구는 귀농 인구는 18% 감소했고 귀촌 인구는 12%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지금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도와 그 다음에 또 군에서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령분표인데요. 연령분표. 자, 귀농 인구의 40대 이하가 30%예요. 40대 이하가. 그 다음에 50대 이하가 20%예요. 그래서 40대와 50대 이하가 50% 정도 돼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고요. 귀촌 인구는요, 한 95% 정도 되는데요. 귀촌 인구의 40대 이하가 63%입니다. 예. 이건 이제 나라에서 발표한 그 통계청 자료예요. 63%가 40대 이하입니다. 굉장히 젊게 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전북 군단위 출생아 증가. 저희는 출생아 증가가 사실 지금 이제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완주는 출생아 증가의 67%를 완주가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했을 때에 미약한 힘이 있을 건데요. 어떤 부분에서 됐을까? 이렇게 보면 완주군이라는 지역 활력과 귀농귀촌 팀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7월 1일자로. 그래서 귀농귀촌 팀장 1명과 그 다음에 주무관 3명.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공주에서 오셨지만 뒤에 인사하시네요. 오셨지만 저희가 왔을 때는 이렇게 한 팀이 돼서 그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 지원 조직인 완주군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순수한 민간 조직인 완주군 귀농귀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1명과 직원 4명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완주군 귀농귀촌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정회원 526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좀 다릅니다. 행정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저희가 만들어주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협의회 회원들, 여러분들 지금 공주시 협의회잖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관 지원조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그 대학교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를 누굴 믿고 계세요? 행정에서나 중간 지원조직은 협의를 믿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협의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인프라를 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러면 특별적으로 굉장히 혜택이 많이 내려가더라. 그래서 가진 영역들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그 능동적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자랑이고요. 저희 이제 시설 현황인데요. 6곳 이제 그 폐교다 보니까 저희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삼중 시설하우스 지금 7월부터 운행할 계획인데요. 이번에 새로 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형 주택 10가구 할 거예요. 저희가 하는 사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을 유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기농기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민을 유치하는 사업,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교육과 그런 사업이 있고요. 기농기촌 활성화 사업, 그거는 기농기촌 협의회가 정확히 해당이 되는 사업이겠죠. 기농기촌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오신 분들이 부르는 정책으로 완주는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민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농기촌이 활성화돼서, 아까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잖아요. 혹시 농업하십니까? 뭐냐니 벼 세마지기 농사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벼 세마지기 가지면서도 너무 행복한 거야. 공주에 살면서.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이걸 여기서 내가 공주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 할만해, 친구, 이리 와. 이렇게 부르는 정책으로. 그래서 계속 도시민을 유치해서 공주로 데려오는 정책만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000명을 공주로 불렀어요. 근데 12,000명이 공주에서 나갔어요. 못 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00명 인구가 줄잖아요. 물론 데려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지속 가능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만족하고 그분들이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꾸러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서 소통, 화합, 시너지를 위한 지역 공동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의 특성이라는 거 보면 협동조합이 전국에 제일 많아요. 16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동체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는요, 10가족, 아까 빌라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좀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완주형 기농 창업 사관학교라고 해서, 여기는 뭐냐면 기초 농업 교육부터 생산, 가공, 납품, 유통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세마지기 정도의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오시는 거죠. 오셔서 1년 동안, 그러니까 약 10개월 정도의 이 교육을 받는 거죠. 농업 교육부터 생산, 가공, 납품, 유통까지 본인이 거기서 심화관을 또 운영을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초적인 그 농사를 짓는 방법부터, 그러니까 실습을 통한 성장, 그러니까 진짜 농사를 접어야 돼. 그리고 완주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로컬푸드. 그 로컬푸드에다가 아니면 또 급식, 학교 급식 이런 데다가 직접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로컬푸드에다 납품을 할 때 보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자, 쌀농사를 쳤는데 1년 12달 납품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납품하려고 하다 보면 유통기간이 짧으니까, 생물들은. 그래서 그걸 가공을 통해서 1년 12달 납품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농업부터 생산, 가공, 납품, 유통까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게 좀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주치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은 좀 그렇고요. 자, 보면 게스트하우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3개월 살아보기로 했는데 저희가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식품부에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뭐 이렇게 많이 오기도 하지만 농식품부에서 내놓으라고 해서 귀농의 귀농 교육의 어떤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지자체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 농식품부에서 오기도 하고 지금 뭐 인터뷰도 하고 좀 보도자료도 나왔는데요. 이 3개월 살아보기 보면 3개월을 살면서 저희가 약 한 260시간 정도의 교육을 했어요. 아마 이제 조금 관계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체류형이라든지 1년 살기 하는 분들도 보통 한 120시간에서 220시간, 250시간 정도 하는데 저희는 약 한 600시간 정도의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할 때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행사나 이런 걸 좀 많이 주관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필수교육 160시간, 선택교육 40시간에서 200시간 교육 이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200시간이면 다른 지자체는 1년 내 과정이에요. 1년. 저희는 3개월의 과정에 200시간 교육을 해서 이걸 200시간을 교육을 3개월에 하고 10개월 정도 사는데 이거를 600시간 교육을 왜 할까요, 선생님? 왜 할까요? 여러분, 예, 정착을 잘하려면 뭐냐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정착을 잘하려면 시행착오가 누구든지 있거든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주려고 해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직접 농사도 쳐보고, 아, 내가 이걸 할 수 없겠는데, 빨리 알았고, 나는 뭘 잘할 것인가, 1차가 낫는지, 2차가 낫는지, 3차가 낫는지 해서 내 갈 길을 빨리 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지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집중력,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자연, 환경부터 해서 일자리까지 저희는 같이 공유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이렇게 보면 이게 있는데 혹시 샘플로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완주다리 실전고사라고 해서 이 문제집을 보면 5개과 그러니까 뭐 역사, 자연, 환경, 균형귀천, 일자리 이런 것들을 이 문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완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완주의 관광을 알게 되고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무료로 배포해가지고 그걸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완주형 기농창업 상환학교는요 미래행복 실습농장이라고 하는데 연중 다품종 혼식재배, 연분 다품종 혼식재배가 단순한 거예요. 호박을 키웠잖아요. 근데 밑에는 그늘이 지잖아요. 그럼 그늘이 주는 거죠. 자, 소나무 밑에는 풀 잘할까요? 편백나무 잘 자라요? 보통 보면 소나무 밑에나 편백나무 밑에 잘 안 자라요. 근데 아예 없나요? 있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소나무 밑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예? 송이도 있고. 예, 맞습니다. 송이 좋아요. 또 뭐 있을까요? 산마늘도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우리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상사화? 그런 것, 맹문동. 그렇죠. 예, 맞아요. 두메부추. 이런 것. 그러면 공생이 뭘까요? 그런 거죠. 훼손 안 하고 싹 뽑아버리고 다 땅으로 불도저로 밀고 다 파지 말고 그 환경에 야가 있으면 그걸 같이 공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나무하고 나오고 어떤 기관지 천식이 있어서 소나무가 잘 맞는다. 그러면 이왕이면 소나무에 있는 데서 하고 그걸 지자체에서 뭘 도와줄까요?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투자 안 하고 그 땅을 쓸 수 있을까? 근데 산을 빌려주니까 산을 싹 나무를 뽑아야 되고 밀어야 돼. 그러면 못 오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생할 수 있다면 그냥 자연 훼손을 안 하고 5cm 미만의 그냥 우리가 경미한 행위로 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농법을 만든다면 그리고 친환경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걸 노골프대 납품한다면 그러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빌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빌라 이 교육생들은 600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이분들은 사실 모든 경험을 하고 있고 지금 이달부터는 가공교육 받아요. 이제 기초교육 끝났고요. 지금까지 한 게 240 몇 시간 했더라고요. 12월 말까지 교육을 하니까 650시간 이상은 아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지금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생태적 환경 조성 우리는 가지고 있는 주관에서 당신네들이 도에서 아니면 군에서 이런 시설을 해준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할게보다는 저희가 가지고진 조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나왔냐, 커뮤니티 가든이라는 어떤 신조어 같은 그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저희가 지금 300평에서 조성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좀 많은 실패를 했어요. 자, 보시면 제주도 유명한 게 뭐죠? 동작물?
귤. 맞아요. 돌, 바람, 여자 누구예요? 자, 그렇죠. 여자도 농작물로 들어가네요. 예. 근데 여자가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 귤 하잖아요. 근데 제주의 토양을 화산, 폭발해서 만든 토양 만들 수 있어요? 여기 공주감이 있어요? 그 토양?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귤을 키우면 최적의 조건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죠? 자, 만약에 우리가 마당이 있는데 막 보송보송해 햇빛이 잘 들고 근데 나 연꽃을 키우고 싶어. 또 환장하죠. 그죠? 네. 그런 게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생각을 약간만 떼쳐보면 저희는 주어진 여건이 작더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틀밭을 이용했어요. 화분으로 키웠다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잘 키우는 게 봤어요. 정말 여기 너무 완전 너무 막 그런 게 맞는 거야. 화분에 키웠다면 들고 가면. 그래 가까운 데서 한번 찾아볼게요. 가까운데 블루베리. 그죠? 블루베리 갖고 가면 화분만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 토양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그 가가 좋아하는 요건 전부 다. 그래서 나의 실험실이라고 하는데요. 그 10집이 자기들이 농작물을 다 선택을 해요. 나하고 맞는 건 뭘까 해갖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죠. 그 밭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거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난 삽주, 그러면 삽주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난 블루베리, 그러면 난 블루베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 대신에 힘들죠. 왜? 실천을 동안 성장이기 때문에 전부 다 써야 돼. 농업일지나 이런 걸 써야 돼. 그리고 그거를 다 단톡방이나 공유를 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새맞이기에 농사를 짓지만 그 농사를 지면서 느꼈던 점,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들을 내가 논농사를 안 짓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전부 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 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닐하우스도 뭐 100평 기준 이렇게 330제곱미터의 기준해야 농업인의 요건이 이런데 필요가 없어요. 10평 이런 거죠. 그러면 한번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비닐하우스 누가 졌을까요? 그렇죠. 저희는 그 할 수 있는 비닐, 그 다음에 파이프 이런 것만 어떤지 사주던 것까지만 이분들이 직접 해봐야 돼. 백날 제가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한번 직접 뛰어봐야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가보면 교육받을 때는 처음부터 할만하죠. 교육받고 나서 딱 현장에 필드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도시면 유치원만 보여요. 필드 딱 내보내놓고 나서 알아서 커봐. 이게 이런 거가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는 거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조감도인데요. 하우스도 있고 터널도 있고 화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저 펠로 밑에 보면 틀밭들이에요. 저기. 그래서 품목들이 전부 다 다양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소단지 걸어서 거기에서 이제 닭도 삶아먹고 삼겹살도 꿀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고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마시멜로라고 아실 건데요. 마시멜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마시멜로는 뭐냐면 굉장히 맛있대요. 굉장히 맛있는데 여러분들한테 10분만 참으면 마시멜로 하나씩 더 주는 거예요. 근데요, 마시멜로를 주고 10분 참고 먹으면 침이 나니까 애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10분 참으면 하나 더 준다고 하니까 참는 친구가 있고 안 참고 그냥 먹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참았던 친구들이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게 그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투자를 하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될 때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뭔가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합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 지금 선생님도 같은 건데 선택을 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서 먼 훗날을 앞을 내다볼 수 있었는데 10년 후에 5년 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이뤘어요. 이뤘다 가시게요. 대통령 되고 싶었는데 대통령이 돼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 5년 후에 내가 원하는 게 현실로 이루어졌다면 선생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귀농귀촌에서 뭔가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떤 소득을 원해서 아니면 건강한 삶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 노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뜻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주는 어떤 지역적 특색이 뭐죠? 밤, 공주가 유명하죠. 그리고 정한, 예, 유명하죠. 그리고 휴게소가 제일 유명하구만. 정한.
예, 알바하기 위해서. 그 농지가 임야가 많아요? 아니면 전담이 많은가요? 임야가 산지가 많죠. 그런 거를 바꿀 수 없잖아요. 임야가 많다고 해서 싹 밀어서 밭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임야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우리가 임야를 개발하는데 경사도라는 게 있거든요. 귀농귀촌인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경사도를 저희는 바꿨습니다. 저희는 18도였어요. 완주군은. 자, 완주군의 지리적 여건을 보면 동쪽으로는 김제 평야가 다 있고요. 삼내, 이서 이쪽은 평지입니다. 근데 이쪽으로는 진안, 고원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싹한 동네잖아요. 아니, 완전히 산이에요, 전부 다. 그 두 가지 특성이 굉장히 다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군 중에 제일 넓은 면적을 갖고 있으니까 서울보다 더 크니까 전주의 4배, 서울의 130% 정도 큽니다. 근데 그 방대한 면적을 갖고 있는데도 지역적 특색이 이 안에서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귀농귀촌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어느 춤을 춰야 될까요?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갇혔을 때의 그 지역적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선택을 했었냐, 간담회나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서 함께 단합된 모습도 너무 보기 좋거든요. 공주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은 그런 행정하고의 소통을 했죠. 그래서 행정이 그 가운데서 역할을 또 해주게 하고, 그다음 또 우리는 그렇게 해서 행정이 뭔가 필요한 거. 행정은 돈이나 예산이나 이런 뭐 체계화된 그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반이 있는데 사람 동은 제일 어려워요. 그때 협의회는 그런 것들은 돈이나 이런 것들은 참 자발적으로 막 돈 얼마씩 걷고 이건 어렵지만, 하나씩 우리가 야 모여서 우리 뭔가 교육받자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네 그러면 우리 가서 받자 이렇게 지금 야 우리 배움탐방이나 어디나 가는데 완주 갑시다 하면 막 60명씩 이렇게 모여가고 올 수 있는 이런 에너지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 그래서 18도인 여기 그 임야 개발 경사도를 저희가 간담회를 통하고 두 번 정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21도로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사도를 바꿔서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소통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왜 보여주냐 하면 이거예요. 보시면 오늘 지금 11시 반에 지사님하고 도지사님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내용을 지금 올라가서 저희가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일 지금 우리 전북 도지사님보다도 먼저 정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자 하면 제일 뒤쪽에 보면 저희가 제안사항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대학생들의 어떤 그 농민 학생 연대 활동의 성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완주군 전북이 지금 작년부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우리 7월 계획만 지금 보시면 이거 뭐냐면 청춘 스카우트, 청춘 농촌을 품다. 우리는 농촌으로 땀방울은 추억으로. 이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 이쪽으로 오세요. 관계인구를 만든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오면 여기에서 봤을 때인데 저희 7월 예약만 500명이에요. 3박 4일. 예, 약 500명 정도 되고 이 500명이 여기 왔을 때는 농화를 하러 와요. 그럼 이 시설에 자기네들이 전부 다 식사랑하고 전부 다 저희가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전통주 체험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식물의 이런 거, 그 다음에 전북의 귀농귀촌 정책,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한 시간씩 저희가 들어가고요. 바베큐 파티, 밤에 이런 것들, 이런 거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2, 3일, 이틀 정도는 뭐냐면 그 농가 직접 방문해서 그 농사일을 직접 거들어주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특색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지역에서 구입할 거, 모든 농산물. 아이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오면 돈이 엄청 많이 써요. 보니까 1인당 한 15만 원 정도. 500명이면 한 7,500 정도 쓰고 가요. 그 친구들이. 여기 이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정을 해줘요. 통닭 간식 먹을 때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농협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 가서 사라. 그리고 영수증까지 저희가 다 받아요. 사진으로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서 왔을 때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또 들여서 뭐 먹을 거, 간식 이런 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냐면 시골 왔으면 하는 게 뭐겠어요? 뭐 옥수수, 예? 감자 삶아주고 수박 잘라주고. 근데 또 하나는 뭐겠어요?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계곡 데리고 가서 물놀이 시켜주고. 그러면 또 거기서 농사를 도와줬다고 닭 한 마리 삶아주고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 그래서 오늘 도지사님 만나면 이걸 활성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북형으로 해서 농민 학생 연대 활동을 정말 소통하기 어려운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좀만 관심 가지고 좀만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 지금 7월 한 달만 500명인데 전북형으로 해서 좀 확대 한번 하고 싶다를 건의를 드리려고 제안사항이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제안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전북형 기농기촌 교육농장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기농기촌 교육농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왔을 때 지금 보시면 저기 옆에가 지금 교육농장이거든요. 자, 김제에 스마트팜 있죠. 근데 스마트팜을 운영해서 그걸 하는데 900억이에요. 쉽죠? 900억 투자하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20, 30명씩 배출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럼 지역적 특색을 살린 걸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냐 그러면 저희는 새만금이 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넓은 게 있죠. 10만 평 떼주세요. 기농기촌 교육농장으로 하게. 그잖아요. 직접 농사도 배워보고 직접 농사도 지어보고 그 대신에 저희 여기 있는 시설도 있잖아요. 직접 다 농사 짓는 거 본인들이 다 수확해가는 거예요. 진짜 직접 납품하는 것도 돈도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야 돼요. 직접 우리는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전부 다 내주는 거고 교육시켜주고 알려주는 거지만 직접 생산해보고 해보고 하니까 뭐가 있냐면 실패를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맨땅 헤딩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일자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나는 나하고는 맞는 게 고추야. 그러면 고추 농사 직접 한번 해서 보고 그 다음에 그거 느낀 거를 직접 필드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땅을 덜컥 사고 집을 덜컥 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완주 같은 경우는 LH 임대주택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 어떨까요? 봐봐요. 어떤 농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선생님 지금 아까 죄송합니다. 뭐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터서 제일 편하시니까 물어볼게요. 새마지기 농사를 지신다고 해서 선생님 땅이실까요? 그러면 임대는 하나도 없습니까? 자, 그럼 옆에 어머님은요? 같아요? 자, 옆에 임대농 혹시 없어요? 빌려서 농사 지으시는 분? 빌려서 농사 짓는 분 한 명도 없어요? 네, 선생님이죠. 그 빌려서 농사 짓는 땅 괜찮습니까? 자, 그 땅 몇 년 정도 농사 지셨어요? 5년 됐죠. 그럼 10년 후에는 선생님 땅이에요? 아니죠. 그게 현실화 된다면. 자, 다시 되짚어 볼게요. 내가 이 땅이 좋고 나쁘고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땅이 그때 5년 전에 10년 계약했다고 하는데 5년 전에 갔을 때는 5만 원이었어요. 평당. 근데 5만 원이 이 땅을 예를 들자면 행정이 사주는 거죠. 5만 원을 사고 행정 이름으로 갖고 있는 거죠. 내가 7년이나 10년 후에 이 땅을 다시 사가겠다. 그러면 연 2% 정도의 그 사람들은 돈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자체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7년을 농사를 짓거나 10년을 농사 짓을 때 어떻게 짓까요? 간절하죠. 많은 걸 하고 흙도 들을 때도 내가 편하지. 왜냐면 내가 농사 잘 되면 내 땅이니까. 그리고 내가 뭐 돌 하나 더 주선해도 내 땅이 될 거니까 편하잖아요. 가격도 5만 원이었는데 20%라고 해봤자 6만 원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렇게 기농기촌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기농기촌인들이 어떤 지역 소멸을 막고 대안 중에 하나고 다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딱 오기에는 꼬셔요. 와가지고 막 공주도 그렇고 완주도 마찬가지야. 오라고 그래. 오라고 해놓고는 이제 프로그램은 그 다음에 이제 딱 그 다음에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예산이 없는데요. 항상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